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AI 반도체주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엔비디아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오전쯤 아침에 좀 실적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대치가 항상 높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보통 한 9%, 10% 잘 나왔었어요. 네네. 과거에 한 2년 정도. 잘 나왔었다라는 네, 잘 나왔었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컨센서스 넘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얼마든 간에 그보다 더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베이스가 높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서프라이즈 레이트가 과거의 10%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는 매출이 한 43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된다. 곱하기 볼까요? 한 1.04, 4%더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아마 445억 불, 450억 불 사이 정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잘했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앞에 매출 성장 얼마 숫자가 딱 나올 때 7자가 나오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60 몇 프로 성장이다. 그러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한 70%. 성장률. 성장률. 네, 성장률이 70%. 근데 마진도 말씀하셨는데 마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매출 총이익률도 한 70% 초반.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 70% 초반보다는 중반이 좋은데 중반 안 나올 것 같고 매출 이익 성장률은 얼마라고요? 60%가 아니고 70% 정도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그 넘버 가지고 딴지를 안 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 오버하는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주가는 움직이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젠스나 엔비디아 CEO는 올해 들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ES가 있었고 GTC 그리고 컴퓨텍스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가 어떻게 엔비디아를 경영할 건지는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근데 만에 하나 그 기대치를 웃돈 실적, 뭐 마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숫자 7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 이제 AI 그 시대에 엄청난 투자는 하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치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 중국, 블랙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블랙웰. 중국 블랙웰. 그러니까 중동이 얼마 전에 가갖고 대통령이 가갖고 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는 거죠? 중동부터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중동이 원래 나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중국만큼 얼마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공유는 안 됐었죠. 근데 사우디라든지 UAE 이렇게 다녀왔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3, 4년 내로 지금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한 뭐 2천억 좀 안 되는데 2천억 달러 좀 안 되는데요. 약 15%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기대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오겠죠. 이게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제 최근 중동 판매 계약 뭐 합의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리스크가 있었는데 중동이 이걸 상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야지 마찬가지로 주가는 오를 테니까 그런 실적들은 언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적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당연히 있죠. 있는 거니까 데이터 확인은 당분간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네 매출의 10에서 15% 정도가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제로에서 갑자기 내년 돼가지고 20%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뭐 5%건 7%건 10%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건데 그거에 대한 좀 더 기분 좋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은 조금
그쪽 중국용 칩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은 가급적 최 어드밴스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는 15%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천천히 3, 4% 하다가 10% 갈 것이다. 이 각도하고 어느 제품 이게 중요하고요. 네. 마음 말씀난 김에 근데 중동이 올라가는 거, 중동이 에딩된 거는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네. 반영돼 있고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요 130불 이렇게 되잖아요. 중동이 올라왔지만은 중국도 잊어버리지 않았어라는 걸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게 중국 향으로 제품을 새롭게 설계할 제품 B40. 그러니까 지금 H20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갔던 그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을 6월 초에 릴리스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품이 얼마나 성능적으로 중국의 시장을 만족시킬 것이냐, 또는 화웨이가 또 비슷하게 제품을 치고 오르는데 얼마나 차별화가 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금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에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블랙웰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H20은 수출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들어올 텐데 H20 대비해서는 가격이 얼마만큼 저렴해지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설명을 이게 좀 지금 부탁드릴게요. 더 디테일 나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한 70%? 그러니까 30% 정도 싼 거예요. 아, 네, 그 이렇게 H20보다는 30%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도 좀 싸겠죠. 예. 그래서 아까 중동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은 비중이 13%라도 예, 중국은 예, 계속 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이거 허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비록 낮지만 중국의 성장률을 대비했을 때는 그 좀 약간 저렴한 걸 왜 저렴한 게 아니고 왜 다운그레이드 되느냐, 가격을 낮췄느냐, 이게 심플합니다. 그 미국 쪽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낮게 해서 주는 거죠.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서요. 낮게 하다 보니까 거기 HBM이 안 들어가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간 HBM이 안 들어가고 그거하고 좀 다른 가격 엄청 싼 그래픽 DDR이라고 GDDR7이 들어가요. 이거는 약간 우리한테는 아쉬운 점이죠. 중국에 나가는 제품이 HBM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리바이스 다운하면서 HBM이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긴 합니다. 중동 지역에 들어가는 건 그대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어쨌든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은 괜찮고,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 칩 대비해서는 저서양 칩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죠.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마진이 줄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HBM 말고 네네. GDDR7이라고 해서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범용 메모리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반 메모리, 범용 메모리 쪽에 호황을 조금 더 당겨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쪽으로 돈을 벌 확률은 없나요? 그게 좀 미미해요. 왜냐면 예. GDDR7은 그러니까 HBM이 여기 100이 있잖아요. 가격이 100이 있으면은 일반 DRAM 가격은 요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GDDR7은 일반 DRAM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하지만 HBM보다는 HBM보다는 적고 HBM은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건데 일반 그 레거시 제품보다는 높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 그리고 애매하게 해야지 중국에 팔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큰 수혜는 당장에 있지는 않다. H20보다는. 요게 조금 어저께 설레발치다가 조금 실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 엔비디아는 그 시장을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 걸 놓치기 싫고, 그래서 뭐 중국에도 뭐 투자 계속하고 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동이 계속 잘 되고, 중국은 미국이 좀 나중에 와서 풀어주는 거. 그래서 중국에도 나가는 것도 HBM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다음 버전에 혹시 HBM이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현재 그 버전은 HBM이 아니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왜 일각에서는 그냥 뭐 HBM 말고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는 두각을 못 낳게 네네. 되니까 뭐 네네. 일반 메모리, 범용 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되면 네네.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그 임팩트는 수혜는 별로 없어요. 마진이 주니까 예,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격도 주신 적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0조 버는데요. 안 들어갔다가 GDDR7을 골로 나가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다 받아온다 치더라도 임팩트는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대로 복하는 흐름인데 그게 좀 일부 반영됐다고도 오늘 느껴지는. 아마 그 저기 하인 삼성전자 빠지는 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글이 그 반도체 칩을 걔네들 TPU라고 있고 뭐 또 저기 픽셀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AP 프로세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제품을 생산하는 거 원래 삼성전자한테 해 왔는데 그게 TSMC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커스터머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하는 거 파운드리 쪽. 네네. 그러니까 구글을 놓쳐서 이것이 TSMC 넘어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면서 삼성전자만 지금 빠지고 하이닉스는 옆에서 버티는 정도다. 이건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대형국에서 놓치는 거면 더 많이 빠질 법도 한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정도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의 AI 칩이 이제 중국으로는 어쨌든 납품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타 시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웨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서양 엔비디아 칩 이란들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객은 하웨이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경쟁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내일은 나와요. 근데 원래는 이번 주 끝판에 나올 때쯤 화웨이도 최신 버전을 릴리스한다고 이번 달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910 시리즈 D가 나오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910 시리즈 D는 지금 블랙에는 아니고요. 예전에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년 전에 만든 거, 3년 전에 만든 거 수준하고 피카피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나온 910C는 한 60%인데 이번에 릴리스되는 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3년 전,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간격이 3년 정도 뒤지는 걸로 좀 좁혀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런 3년 뒤진 거라도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제품을 약간 리바이즈 다운한 거를 허용만 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쓸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생태계가 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화웨이 거를 쓰라고 독려하는 게 또 중국 정부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화웨이의 910D 시리즈가 나오고 엔비디아 이 제품이 확실히 6월달 나와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걸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레스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들어보니까 실적은 엄청 기대치보다 잘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은 칩 된다고 해도 마진 낮고 중국은 뭐 마진은 있는데 이거는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갈까요? 엔비디아 주가요?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 주가 160, 170불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단기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한 15%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유일한 거는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AI를 갖고 내 이렇게 도와주는 비서 이거에 대한 비전을 엄청 좋게 보이면 조금 상쇄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상쇄돼서 주가가 안 빠지기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좀 영향을 받는 재료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엔비디아 분석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